안녕하세요. 척추마디TV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의 한의학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한의학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자, 먼저 한의학 치료에 앞서서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가 앞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척추가 앞으로 밀릴 때 뼈에 결손이 있는 경우, 뼈에 결손이 있는 경우를 협부형 척추전방전이증이라고 하고요. 뼈에 결손이 없는데 척추의 불안정성이 심해져서 뼈가 앞으로 밀리는 것을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즉, 뼈에 이상은 없이 척추의 불안정성이 심해지면서 뼈가 단순히 앞으로 밀리는 것이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중의학이 서양의학보다 우세한 병들을 모아서 중의우세병종이란 이름으로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즉, 중의학이 치료에 있어서 서양의학보다 이 병에서만큼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중의우세병종 300가지 중 하나가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의학과 비슷한 한의학 역시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한의학 치료는 바로 도침 치료입니다. 자,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개선에 도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도침 치료란 무엇인가요? 자, 도침 치료는 끝이 미세한 칼 모양의 특수한 침인 도침으로 굳어진 인대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바로 요통입니다. 요통은 척추 전방 전이가 되면서 이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의 과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방 전이된 뼈로 인해서 뒤쪽의 인대와 근육이 과부하되면서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고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통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분들은 요통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러한 요통의 원인이 바로 전방 전이된 뼈로 인해서 굳어져 있는 뒤쪽의 인대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대와 근육을 풀어주는데 즉각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침 치료입니다.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은 간혹 허리를 넘어, 즉 요통을 넘어 꼬리뼈나 엉덩이까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뼈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경 구멍이 좁아져 협착증 증상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요통만 있는 척추전방전이증에 비해서는 치료에 시간이 걸리나 도침요법으로 차근차근 치료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증상을 가진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많이 합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 유럽,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척추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이 보다 이른 나이에 수술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은 뼈에 결손이 없는 상태에서 뼈의 불안정성으로 단순히 뼈가 밀리는 것이고 일정 정도 밀리다 보면 뼈가 대부분 멈추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이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환자분들에 비해서 보다 이른 나이에 수술 치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은 뼈의 결손이 없이 뼈가 단순히 앞으로 밀리는 것이며 뼈가 어느 정도 밀리다 보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멈추기 때문에 수술까지 필요 없는 질환이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입니다. 물론 증상이 심해져 마비라든 대소변 장애라든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통증의 원인이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딱딱하게 굳어진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도침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을 치료하는 두 번째 치료는 바로 추나 치료입니다. 추나 치료는 뼈를 앞으로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근육들을 눌러서 풀어주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기울어진 골반을 바르게 교정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을 풀고 골반을 교정해서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는 힘이 줄어들도록 하면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에 도움이 됩니다.
자, 척추전방전이증을 치료하는 세 번째 치료는 바로 한약치료입니다. 척추전방전이증에 웬 한약치료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해보면 척추전방전이증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즉 실제 환자분들을 진료해보면 전방전이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사람이 있고, 전방전이가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차이가 내과적 상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내과적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척추가 조금만 변형돼도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내과적 상태가 건강한 경우에는 척추의 변형이 심해도 통증이 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은 대장에 습열이 많아서 척추에 염증이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습열을 제거해주는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기름진 음식, 술, 스트레스 등 대장의 습열을 더욱 조장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요. 실제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환자분들 중에서 술을 마신 다음날 유독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는 분들도 많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니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즉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과적 상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과적 상태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한의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도침 치료는 뼈가 앞으로 밀리는 전방전이가 일어나면서 뒤에 인대와 근육이 굳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굳어진 인대와 근육이 허리의 통증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를 도침을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 통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침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추나 치료는 뼈가 앞으로 밀리는 전방전이를 더욱 일어나도록 하는 굳어져 있는 근육들, 뼈를 잡아당기는 근육들을 손으로 눌러 풀어주고 골반의 각도를 개선시켜주면 뼈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전체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 치료는 척추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의 통증의 경우에는 전방전이된 구조도 중요하지만 내과적 상태 역시도 통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과적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의학을 만나 보다 효율적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